Hi everyone. Today is April Fool's Day. 갑자기 영어로 해서 놀라셨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자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이 4월 첫 거래일이고 만우절이어서 오늘이 만우절이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 Today is April Fool's Day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국제유가로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드디어 국내 주유소에도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1200원 주유소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쳤더니 예전에 뉴스가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1200원대 주유소가 사라진다. 2015년대에 휘발유 리터당 1200원대 판매 주유소, 또 여기 2015년도에 1300원대도 드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휘발유 값이 리터당 1200원대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리터당 1200원대 주유소가 등장을 했고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20달러가 붕괴 여파, 이런 이야기가 뜨기 시작을 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야? 아직도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주식공무원이 예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도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셰일가스의 어떤 생산 단가가 국제유가가 한 40에서 50달러가 되어야 이게 마진이 남는데,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20불 정도 가까이에 가고 있으니 마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20달러 초반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 20달러가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셰일가스 업체,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업체들은 텍사스주에 많이 몰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텍사스주는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기반입니다. 이 정치적 기반이 망가지는 것을 트럼프가 지금 현재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감산 요청을 드디어 이제 정부 당국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가 엄청나게 이렇게 지구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뽑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유류고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유류고가 지금 거의 꽉 차고 있습니다. 거의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정부에 감산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산을 요청한 거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예전에도 국제유가가 20달러대로 간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감산을 요청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만큼 미국 셰일가스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에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수가 어저께도 하루 만에 18,000명인가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미국은 하루 만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증가세는 이제 중국을 넘어선 지는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죠. 더블 스코어. 코로나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해서 진단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초기 방역에 좀 실패해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해 있고, 그 확진자 수들이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망률도 2%로 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05%였는데 사망률도 2%로 늘었죠. 원래 그 원유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감산을 하지 않고 지난 4년간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사우디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아니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을 했죠. 이렇게 감산을 하고 미국은 증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소비재, 주식, 셰일가스 이런 거를 다 먹으려고 든 거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한 지 이제 4년, 5년 차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 아메리칸 퍼스트였고 모든 것을 예전에는 개방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고립 정책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립 정책이 지난 4년 동안은 그나마 잘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국제유가도 러시아의 사실은 배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셰일가스 때문에 자국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남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 블랙스완인 코로나19가 갑자기 진짜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킬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스완인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게 강력한 펀치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경제 우선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가 초기에 초기에 코로나19 대응에 이제 크게 실패하면서 이번 위기를 더 크게 키우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는 사실 처음에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를 대수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정치인의 논리인데 정치인들은 통계, 숫자 이런 거에는 민감하지만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트럼프에게 보고가 됐을 때 이런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죽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야. 자동차 사고로도 그만큼 1년에 넘게 죽고 우리나라 미국 독감으로도 사망자 수가 그만큼 있어.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위기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유럽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3월 12일 부활절에 부활절 행사 때 교회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3월 중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엄청 늘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결국에 3월 29일 날 3월 29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트럼프가 어떤 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엄청난 숫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시장은 트럼프가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말로 하겠다라고 하자 시장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미국의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쇼핑몰이라던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곳에 사람들이 가지 못할 겁니다. 사실 미국의 GDP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의 소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반증인 겁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초창기에는 사스와 메르스 때와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스와 메르스 때 주가 지수, 이제 미국의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 기준입니다. 산업지수 기준으로 약 한 8에서 평균적으로 15%가량 떨어졌었어요. 8에서 15%. 그런데 지금은 사스와 메르스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00년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스페인 독감은 사실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미국에서 발생돼서 이제 전 세계로 유행이 됐는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냐면 그때 당시가 이제 1918년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좀 어수선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그럴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스페인 언론이 그 독감을 좀 심도 깊게 다룹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1918년 우리나라에도 이 스페인 독감이 왔었고, 이 스페인 독감이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1700만 명이었는데 이 1700만 명 중에 약 한 700만 명 이상이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수치가 700만 명이니까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 모르고 지나갔던 사람들, 통계 안 잡힌 사람들 보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인구가 1700만 명인데 1000만 명 가까이 이 독감에 감염된 것을 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독감에 감염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919년도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학자들은 이 3.1운동의 어떤 그 발발 원인 중에 이 스페인 독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당시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아무런 어떤 약을 준다던가 치료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 17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인구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어떤 3.1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치료라든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노가 터졌다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아직 경제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의 이런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나라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언제 끝날지에 대한 합의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저 부분이 바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초에 1주 연기, 계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2주 연기, 그 다음에 다시 2주 연기, 그 다음에 무기한 연기,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어떤 계약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임계점을 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사고가 넘어가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가 한 주만 참으면 돼, 2주만 참으면 돼, 이렇게 희망 상황을 가졌다가 그런 어떤 희망 상황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데, 여러분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임계점을 만들지 마시고 언제쯤 이게 끝나겠다 이런 예측을 하지 마시고 시장에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일비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요. 쉽게 지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가 나지 않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석유가 뭐 나게 되면 석유 가격이 싸지게 되면 장기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원유를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수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 대표적인 업체가 이런 어떤 그 S-오일 같은 이런 업체인데 S-오일의 그 차트를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이 S-오일의 차트가 실질적으로 그 국제유가의 차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국제유가의 차트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유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원유를 수입해서 재생산해서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의 유통마진이 떨어지기, 그러니까 그 정제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라든가 GS 등의 업체들이 이런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업체들의 어떤 그 매수 싸다고 그 국제유가가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사우디의 아람코라는 그 이번에 상장한 작년에 이제 상장한 2019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죠. 이 회사의 주가도 지금 최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미동학혁명이라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대형주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6만원에서 지금 4만원대로 떨어져서 손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만원, 3만원에서 샀던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금 현재 가격도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개미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논의를 해본다면 싱싱한 개미와 그동안에 들어와 있었던 병드는 개미들 간의 어떤 교체다. 외국인 포식자 입장에서 보면 그 먹잇감들이 교체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굉장한 수익을 냈고 그 수익을 현재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 섣불리 개미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착각에 빠지시지 마시고 그 현재 시황을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자가 운이 좋아서 도박에서 돈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스톱 치다가 초보자가 뒷패가 잘 맞아서 돈을 따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타짜에게 돈을 털립니다. 근데 타짜에게 돈을 털릴 때 처음에 딴 돈만 잃는 것이 아니고 초심자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을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 판돈을 올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은 분들이 큰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험과 종목 분석의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